안녕하세요. 저는 하우 초등에서 5, 6학년 친구들 담임하고 있는 왕여경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늘빛 우리 학교는 국민 공통 기본 교과의 성취 기준을 존중하되 하우학교의 철학과 기독교 세계관을 더하여 교과 내용을 재구성해 수업의 본질을 살립니다. 특히 일부 교과는 하우학교가 자체 개발한 교육과정을 적용하여 수업하고 있습니다. 초등 교과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과학 교과는 저학년 때는 각각 계기교육, 자연관찰의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본격적으로 사회과학 수업이 이루어지는 것은 3학년이며 5, 6학년 때는 여기에 역사 과목이 추가됩니다. 중등 교과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에서 개설 수업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개설 수업의 경우에는 학생이 개설하는 수업과 교사가 개설하는 수업으로 나뉩니다. 지난 상반기에는 학생 개설 수업으로 고교 찾기 진로 수업, 어쿠스틱 기타, 코딩 및 타자, 종이공예, 그리고 중국어가 진행되었고요. 이번 하반기에는 교사 개설 수업으로 필수 이수학점인 봉사, 진로와 소명, 그리고 추가적으로 중국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필요에 따라 그리고 흥미와 진로에 따라 개설된 다양한 수업이 있어서 학생들의 자율성을 크게 키워주고 만족도 또한 매우 높습니다. 특히 중국어 수업은 원어민 선생님의 지도로 이루어지는 매우 전문적인 수업입니다. 그럼 하우의 기본에 더한 특색 있는 교육을 몇 가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어 교과입니다. 하우 학교에서는 1학년부터 영어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한 선생님께서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가르치고 계시는데 한 분께서 수업을 하시는 만큼 분절되지 않고 연속된 교육, 6년 전체를 조망하고 아우를 수 있는 교육과정이 튼튼히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이들의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학년별로 설계된 교육과정입니다. 하우 초등에는 영어를 싫어하는 아이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 영어를 두려워하는 아이가 없습니다. 그만큼 수업이 재미있기 때문이겠죠. 교재 내용을 따라 학생들이 낸 아이디어를 반영하여 과일 파티를 하기도 하고 순서를 나타내는 서술을 공부할 때는 직접 풋살장에 나가서 달리기를 하면서 공부하기도 합니다. 또한 매일 네이버 밴드를 통해 일상과제를 수행하며 적은 분량을 매일 반복 학습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주 교재인 All About Reading과 어센틱 매테리얼은 원어민들이 실제로 일상생활과 홈스쿨링에서 사용하는 자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등에서의 영어는 의미 전달을 위한 영어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영어로 직접 자신의 생각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 학생들에게 가장 강조하는 것은 어휘입니다. 문법을 모두 꿰고 있지 않더라도 알고 있는 단어가 많으면 글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고 단어들을 조합하여 자신의 뜻을 전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본질적으로 다른 가치를 더하여 수업하기 위해 NIRB 성경을 도입하여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NIRB는 미국에서, 외국에서 부모가 청소년 자녀에게 읽히는 첫 성경입니다. 현재는 잠언을 한 장씩 읽으며 해당 본문 안에서 문법을 학습하고 소리내어 읽어보기도 하고 앞서 읽고 공부했던 문장을 한글로 보면서 다시 영작해보는 과정으로 이루어진 수업을 꾸준히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수행평가를 교사의 지도하에 직접 기획하고 실행하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테드 섀도잉, 애니메이션 딕테이팅, 그리고 영어 원서 한 권 전체를 읽으며 각 챕터를 요약해서 발표하기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음으로 소개드릴 교과는 국어교과입니다. 국어교과에서는 언어로 다가오신 하나님의 관계성과 창조성에 주목하여 말이 가지는 창조성을 이해하고 언어로 이웃들과 올바르게 소통하는 능력을 기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우에서는 분절되지 않은 온전한 교육을 추구하기 때문에 하우 학교의 국어 수업은 온책 읽기 수업으로 이루어집니다. 한 권의 책을 깊이 있게 읽어가며 책 읽기의 즐거움을 풍요롭게 누리고 책과 관련된 활동, 글쓰기 등을 통해 삶을 삶으로 확장하는 훈련을 합니다.
중등에서의 국어는 이와 같은 통권 수업에 더불어 필수 고사성어와 어휘, 문법, 수필과 시 등 국어 전반을 폭넓게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진행했던 수업 사례를 몇 가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2년 전에 2학년 수업을 했을 때 시와 관련된 동화를 읽으면서 아이들이 직접 쓴 시입니다. 이 왼쪽과 같이 학교에서는 처음에 책에 나오는 인물들이 시를 썼던 글감을 따라서 그 시를 직접 적어보다가 후에는 이렇게 점점 집에서 심심할 때 혼자 시를 쓰면서 놀게 되었다는 친구가 많았습니다. 이 작품이 재밌어서 한번 읽어드리고 싶은데요. 들어주세요. 제목은 까르보나라 떡볶이입니다. 엄마가 까르보나라 떡볶이를 했다. 잠시 후 원지선 집사님이 들어오시며 하시는 말. 사모님, 부대찌개 하셨어요? 아니요, 떡볶이 했어요. 잠시 후 한아름 집사님이 들어오신다. 집사님, 사모님이 뭐 하셨게요? 잠시 후 한아름 집사님이 입을 여셨어요. 사모님, 떡갈비 하셨죠? 아니요, 까르보나라 떡볶이 했어요. 하하하, 호호호. 네, 어머니가 요리하신 떡볶이에서 떡볶이 냄새는 안 나고 다른 음식 냄새가 났다는 재밌는 에피소드를 담고 있는 시입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직접 적었던 시로 하우축제 때 전시회를 하기도 했고요. 아이들이 일기를 쓸 때도 시를 빌려서 시의 형식으로 일기를 쓰기도 했습니다. 이 시는 아이들이 찾지 못하는 것을 순식간에 찾아내는 교사에 대한 시인데요. 이것도 짧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선생님이에요. 선생님은 신기하다. 왜냐면 우리가 못 찾는 것을 찾기 때문이다. 참 신기하다. 우리가 찾고 싶다 하면 선생님은 바로 찾는다. 수상하다. 선생님은 아침마다 눈에 무엇을 끼고 오는 것 같다. 학생들은 많이 공감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아이다운 의문점을 굉장히 문학적으로 잘 표현해낸 재미있는 시입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초등 저학년에서는 온책 읽기를 하면서도 그 국어의 전반적인 글쓰기들을 부담스럽지 않게 즐겁게 잘 다루고 있습니다. 이건 또 다른 통권 수업의 예시였는데요. 아기 예수님을 찾아 떠난 동방 박사들이 여행길에서 세상의 여러 빵을 맛보고 또 관련된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을 만나는 책을 읽으면서 저희가 직접 세계 지도를 프린트해서 동방 박사들이 딱 그 여행했던 길을 직접 이렇게 표시해보면서 나라들에 대한 공부를 같이 했던 수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는 함께 러시아의 전통빵 블린을 만들어서 먹어서 학생들에게도 즐거운 추억으로 남았던 시간입니다. 저는 현재에는 5, 6학년 국어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학년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활동 중심의 수업이라면 고학년에 올라가면서부터는 글 자체의 즐거움, 표현의 즐거움, 성취의 즐거움을 느끼게 해주는 수업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가르치는 5학년의 국어 교재입니다. 5학년은 처음으로 한국사를 접하게 되는 시기입니다. 이를 고려하여 봄, 여름, 가을, 겨울 학기에 각각 한 권씩 한국사의 시대순으로 책을 선정했습니다. 봄학기 때는 초정립찬치라고 해서 세종대왕 때를 배경으로 해 한글을 처음 접하게 된 평민 아이의 발자취를 따라갔고, 여름학기에는 책과 논의는 집이라는 조선 후기 천주교 탄압 때의 필사쟁이 소년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깊이 나눌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책이기도 했습니다. 현재 가을학기에는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한 책을 읽고 있고요. 겨울학기 때는 6.25와 그 이후 시대를 다룬 근현대의 몽실언니를 읽을 예정입니다. 이 사진은 여름학기 때 읽었던 책과 논의는 집에서 책의 맛을 깊고 담백한 맛에 비유한 부분을 읽고, 아이들이 이전에는 몰랐던 것을 잘 알게 되었을 때의 느낌을 맛으로 표현해 본 것입니다. 읽어보면 집에서 어화나 암송을 하다가 2년 전까지만 해도 무슨 뜻인지 몰랐던 것을 알게 되었고, 그 맛은 라즈베리맛 멘토스에 탄산이 추가되고 상큼해진 맛이었다라고 합니다. 네, 몰랐던 것을 알게 되는 상쾌함과 산뜻함이 잘 느껴지는 묘사입니다. 5, 6학년은 초등에서 중등으로 올라가는 것을 준비하는 시기라
수업의 루틴을 만들어 지속적인 수업에서의 안정감 및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수업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5학년은 다음과 같이 하루에 정해진 분량을 함께 읽은 뒤에 각 챕터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 활동을 하고 있고요. 매일 읽으면서 그날 새롭게 알게 되었던 단어를 국어 사전으로 찾아서 정리하는 활동을 반복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6학년은 나니아 연대기 시리즈를 3권째 읽고 있는데 매시간 워크북 문제를 해결하고 어휘 학습을 하는 활동이 주를 이룹니다. 루틴화되어서 정적이어서 좀 재미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아이들이 텍스트 자체에 깊이 집중하면서 더 읽고 싶은 마음을 누를 만큼 굉장히 이야기 자체에 흥미를 느끼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 정적인 수업 속에서도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책을 읽기 전과 후에 짧은 도입 활동과 마무리 활동을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책을 읽을 때 항상 어울리는 노래를 배경음악으로 찾아주면서 분위기를 조성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 이 무렵에는 노트 정리법을 배우며 관념적으로 안다고만 생각했던 것을 실체 있게 정리하고 도식화하는 법을 익힙니다. 마침 5, 6학년은 초등 수준의 문법을 접하는 시기라 문법 학습과 노트 정리법의 시너지를 함께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긴 호흡의 글을 쓰고 글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평가, 동료평가, 그리고 교사평가를 거치며 퇴고하는 과정까지를 경험합니다. 사진은 쉬는 시간임에도 놀지 않고 또 글고치기에 한창 빠져있는 아이들의 사진입니다. 이런 학생들 보셨나요? 하우학교에는 정말 유니콘 같은 학생이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5, 6학년 때는 국어 수업을 통해서 공적인 발표를 연습합니다. 여름 학기에 조선 후기를 다룬 책을 읽었을 때 본인이 그 조선 후기 배경상에서 발표하고 싶은 주제를 선정했습니다. 그 후에 자료 조사에서부터 PPT 자료 제작, 대본 작성까지 직접 하고 올바른 태도로 발표하는 법을 훈련했습니다. 앞서 필드트립과 로컬 트립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국어 교과에서도 지난 여름 조선 후기 천주교 박해와 관련된 책을 읽고 5학년 친구들과 함께 서소문 성지 역사박물관을 다녀왔습니다. 책에서 비극의 시작에 있었던 천주실의라는 책의 필사본도 실제로 보았고요. 주인공이 뛰어다녔던 장소를 직접 발로 밟으며 생동감 있는 수업의 연장선을 경험했습니다. 주인공이 책의 깊고 담백한 맛이라는 설명을 들으면서 떠올렸던 닭곰탕도 실제로 그 지역에 가서 아이들과 맛보았던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5학년 친구들은 여름방학 지나고 가을 그 학기가 됐는데도 아직도 이때 기억을 떠올리고 이야기를 자주 꺼내곤 합니다. 더 많은 사례를 전해드리지 못해서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각 교과에 대해 더 자세한 설명을 들으시고 싶으시다면 하늘빛 우리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교과 교육과정에 대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제작된 영상이긴 하지만 큰 틀을 이해하시는 데에는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하우학교 교과 교육과정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